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필승입니다. 오늘은 GTS 경력 직원, 업무 직원 채용 공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영상 촬영합니다. 2월 3일부터 채용 시작이었고요. 2월 9일 18시까지 접수입니다. 아무래도 다들 지금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 내일 시험이죠.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내일 시험 끝나면 꼭 지원하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까지 저희가 서울교통공사 고사 운영부문과 GTX-A의 역대 성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경력 즉 신입직 업무직의 성과가 이러하니 기술서 작성부터 면접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채용 브리핑 간단하게 하고요. 뒤에 작성 부분부터는 25년도 하반기에 2차 채용했을 때랑 동일하기 때문에 그때 영상을 그대로 좀 짜깁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이랑 영상 정보란에 저희 블로그 해설이랑 채용 공고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들어가서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9명 뽑습니다. 정규직 5명이랑 업무직 4명으로 소수이지만 무조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급별로 지금 채용 인원이 나눠져 있는데요. 급별은 이렇게 몇 급이냐에 따라서 경력 요건이 있고요. 네, 지금 이제 6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 6급 있죠? 여기 2명, 승무 2명이네요. 이분들은 경력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육아휴직 대체로 그냥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들어가시면은 26년 11월 2일까지 근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임용 일자를 보면은 3월 16일부터 임용인데요. 단계별 임용이라고 뭐 돼 있긴 한데 11월까지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계약 해지가 될 것이고요. 아마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늘 얘기하는 게 달아 놓을 수 있으면 미리 꼭 달아 놓고, 즉 어디라도 좀 다니면서 이직하는 전략이 요즘에는 적절하다. 취업시장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고인물들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직렬들 같은 경우에는 5급, 4급, 3급, 2급으로 해가지고요. 각각의 경력 요건이 있으니까 잘 보시고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응시 자격 18세 이상이고 정년 범위 이하이고,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업무직 2분이 합격해서 다니고 계시거든요. 말씀을 들었을 때 일반 정규직과 대우가 동일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6급 업무직, 즉 계약직이라 해서 우습게 볼 공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지원하시라고. 나머지 자격사항, 우대사항 이런 것들은 살펴봐주시면 되겠고, 뭐 근무 조건도 보시면 나쁘지 않죠. 6급 3,500, 계약직인데 3,500이면 많이 주는 겁니다. 성과급 퇴직금도 포함이 안 돼 있다고 하니까 이거보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통상 근무이니까 뭐 야간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더 붙을 것입니다. 9일 18시까지 접수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형 절차를 좀 보면요. 원서 접수 3일에서 9일까지 마감 이때고요. 20일 17시에 서류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이때는 뭐 저희 공항철도 끝물이고요. 서울교통공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면접 특강을 운영할지 말지는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 봐가지고요. 제가 20일 되기 전에 유튜브에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그때 좀 유튜브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 한 방에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고 5일에 합격자 발표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공항철도 서울교통공사 GTX 이렇게 맞물려 있고요. 2월 말에 또 코레일 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면접이 서울교통공사 상당히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때 27일에 보시면 추후 내가 서울교통공사 필기를 붙어가지고 면접 준비하고 계신다면 3월에 보는 우리 서울교통공사 면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지원하시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서류 심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경력 점수, 자격 점수, 경력 기술서 평가를 합산하는 거고요. 5배수입니다. 기준을 보면은 20점, 20점, 60점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경력 기술서가 또 60점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 작성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업무직 같은 경우에는 경력 제한이 없으므로 경력 점수 만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랑 경력 기술서 가지고 쇼부를 보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별첨에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요. 오전부터 시작을 하는데 대개 기술사, 기능장 이런 건 잘 없기 때문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으로 좀 내리면 이제 내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증 종류도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작성해야 될 경력 기술서 평가표인데요. 조직 적합도, 동기 적합도, 직무 전문성 이렇게 3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무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6급 같은 경우에 응시 직무에 대한 경험, 기본 자질, 학습 및 자기개발 이런 거로 작성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선생님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운전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관련된 걸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공고에서 조금 더 내리면 예비 합격자 얘기도 있습니다. 예비 합격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6개월 동안 예비 합격자 운영도 한다고 하네요. 블로그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자격증 면허 정보부터 경력사항, 그 다음에 경력 기술서 순서대로 저희가 설명을 해 두었고요. 이제 영상은 25년도 하반기 영상을 그대로 붙였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날짜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첨삭 프로그램까지 안내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그러니 영상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고요. 내일 일단은 7일 시험 잘 보시고 하루 만에 끝내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접수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채용, 공고 창에 들어가서 지어서 접수를 들어가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격증 면허 정보 먼저 설명을 드리면 아까 별첨일 같이 봤죠? 자격 면허 정보를 기재한 경우 추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 되니까요. 반드시 이 증명 서류 먼저 떼시고요.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명서 먼저 꼭 떼보세요. 검색 들어가셔가지고 내 거 찾아가지고 넣으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등록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눌러야 리스팅 되니까 유의해 달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력사항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금전적 보수를 받고 기업, 기관 등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이다. 근데 아르바이트, 일용직, 인턴, 교육생, 실습생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원래 이제 신입직 쓰시는 분들은 인턴 많이 넣잖아요. 근데 여기 GTX 경력직 업무직에서는 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다만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항목에서는 쓸 수는 있습니다. 아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라. 경력증명서상 확인이 가능해야 된다. 똑같고요. 회사명, 직위, 직급, 근무기간은 명시된 내용과 동일하게 넣어주시고요. 각 분류에 맞는 경력사항을 추가해서 써달라라는 겁니다. 도시철도 운영사랑 운영기관이랑 그 외에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일반기업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최대 25개까지 작성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맷은 똑같습니다. 회사명, 직위, 직급, 근무 부서 쓰고 정규직, 그 다음에 비정규직, 전일제, 시간 선택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시간 선택제는 40시간 미만인 경우에 쓰시면 되겠고 퇴직, 재직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저희 블로그 내용인데요. 담당 업무를 잘 못 쓰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참고하시라고 갖다 넣어놨습니다. 만약에 경력 증명서에 담당 업무가 나와 있으면 그거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면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동 변속기 양산 개발, 전기차 감속기 개발, 출고 전 점검 열차 운행, 출입문 취급 안내 방송 등 방사성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검출 일치 확인, 역시설 점검 고객 응대 수익권 관리 수송 인원 관리 등 내가 실제로 한 주요 업무들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줄글로 뭐뭐를 했습니다 이렇게 쓰실 필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력 기술서입니다. 출신 학교, 연령, 성별, 출신 지역,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 드러나지 않도록 쓰셔야 됩니다. 요거 잘못하면 블라인드 때문에 불이익 발생할 수 있고요. 항목별로 최소 200자입니다. 그래서 200에서 1200, 3000 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200자는 너무 적어요. 그래서 최소 한 700자 이상은 써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메모장에 미리 작성해서 복붙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메모장에 바로 쓰시기보다는 한글이나 워드에 쓰신 다음에 그거를 메모장에 복붙을 하고 다시 복붙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합니다. 메모장이 컨트롤 Z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작하는 단축키들이 잘 안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그냥 막 날아가고 이럴 수가 있어서 메모장 작성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문자나 기호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쓰지 마시고요. 주요한 거는 문항 하나하나가 면접 문항이라고 봐도 되니까 꼼꼼하게 잘 소재 골라서 명확하게 써주시고 쓰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중요한데 문항별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문항 설계가 좀 그렇게 나와 있는 거라서 아래 내용 참고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직 적합도를 보면은 우리 회사에 대한 관심도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관심 갖게 됐고 내가 니네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 막 이런 걸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번에 보면 동기 적합도가 또 나와 있어요.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지원 동기를 얘기하다 보면은 내가 이 회사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도 얘기하게 돼요. 그래서 1번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관련 경력과의 연관성을 설명을 하다 보면은 당연히 3번에서 요구하는 전문성, 경험, 자질 이런 것들이 얘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항이 좀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대로 참고해서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 블로그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설명 잘 보시고요. 작성하실 때는
블로그 링크 들어가서 보시면서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직 적합도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 회사 조직에 적합한가 이거든요. 관심도, 조직 몰입, 열정, 창의성, 준비성, 충성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 GTX라는 회사에 적합한가 뿐만 아니라 조직에 적합한가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랑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니까요. 좀 넓게 보고 작성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 합격생 분들 거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GTX에 대한 관심도, 내가 니네 회사에 이만큼 관심 있다 어필하신 분들도 합격을 하셨고, 내가 그만큼 조직 일을 할 때 열정적이다, 창의성을 발휘한 적이 있다, 준비를 열심히 해왔다, GTX에 몸바쳐 일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어필하신 분들도 다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1200자를 쓰진 못했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관심도는 요거 보여줘야지, 열정은 요거 보여줘야지, 창의성은 요거 보여줘야지, 이렇게 하나하나 내용을 카테고리를 정해가지고 뭐 400자씩 적거나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방식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방식으로 작성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일단은 전혀 감을 못 잡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째로 문항 의도입니다. 대인관계, 직업윤리, 자기개발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GTX-A 가치와 문화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입니다. 안전우선, 표준 절차 준수, 고객 신뢰 확보, 부서 간 협업을 강조하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치를 얼마나 실천해 왔는지 좀 보여주시면 되겠다. 핵심 가치, GTX의 이념이 들어가 있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직이 원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조직의 방향과 같은 마음으로 움직일 사람입니다. 간단히 말하면요, 이직 안 할 사람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고요. 이 조직의 가치에 공감한다는 거는 조직에 오래 머무르고 충성도 높게 일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GTX의 비전이나 가치로 연결시켜서 작성하는 게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정시성, 고객 중심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정도를 골라서 나의 업무 지향, 나의 업무 철학과 일치한다는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안전과 정시성을 업무 최우선 가치로 삼아온 사람으로서 GTX가 추구하는 안전운행과 장애, 사고 제로와 비전에 공감하면서 실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거에 의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도 괜찮다는 거고요. 본인의 경험에서 조직에 기여한 사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증거를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는 안전을 중시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라요. 그래서 경험을 통해 증명을 해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안전, 정시, 고객, 협업 중 두 가지 이상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라고 선정을 하시고, 성과 지표랑 협업 포인트를 반드시 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차별화되는 부분. 중요한 거는 조직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내가 안전을 어필을 하더라도 개인 성과가 아니라 조직 차원의 성과로 얘기를 해주세요. 예를 들면 집에서 나가기 전에, 외출하기 전에 가스레인지나 멀티탭을 반드시 확인하고 끄고 이렇게 좀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회사에서 지킨 사례로 준비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도시철도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면서 플랫폼 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해 피크 시간대 미끄럼 사고 가능성을 줄였다. 체크리스트를 개선한 결과 사고 접수율을 전년 대비 감소를 시켰고 프로세스를 팀 전반으로 표준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수치화시키는 게 어렵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라도 해주시면 돼요. 대략적으로라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원하는 전형이잖아요. 그래서 차별화되려면 이런 수치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객 중심 민원 처리 프로세스 개편해서 VOC 재발료를 줄였다. 현장 복구 시간을 단축시켰다. 뭐 이런 것들 써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입사 후 기여 방안을 작성을 합니다. 단순히 경험만 얘기하면 이전 직장 얘기로 그냥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목표나 포부를 연결시켜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또 충성도랑 연관이 되겠죠. 입사 후 6개월 내에 이렇게 할 거고 12개월 내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신뢰받는 운영에 기여하겠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좀 볼 건데요. 예시는 정말 예시일 뿐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본인 얘기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 정시는 제가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입니다. GTX-A가 추구하는 무사고 운행과 안정적인 열차 운행 비전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하나의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긴밀하게 협력하며 업무를 수행해 왔다. 도시철도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하면서 내 경험을 풀죠. 아까 얘기한 거 나와 있고요.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안전요원이랑 고객 만족, 안전과 고객 만족 이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창의성도 어필이 되고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라는 것도 어필이 되고,
우리 회사랑 일치하는 지점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잘 고루고루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사 후에는 하면서 이제 나의 포부를 또 얘기를 해줬고요. 6개월 동안 이렇게 하겠고요. 12개월 안에는 지원 건수 20% 이상 줄이는 거로 목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준을 지키되 위기에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문가가 되겠다라고 우리 아까 표준 절차 준수 GTX에서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것까지 이렇게 마지막에 챙겨줬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기직입니다. 무정전 무사고 운영을 가치로 여기면서 이렇게 성장해왔다. 직결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전공과 예방 정비 체계 강화를 최우선으로 실천했습니다. 이렇게 내 과거 경력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해줬고요. 스카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월 5건에서 0건으로 감소시켰고 1년간 무정전, 예방 정비 체계를 선제적으로 개선했다라고 창의적인 것도 어필을 해줬고요. 마찬가지로 성과 퍼센트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입사 후에도 이렇게 목표를 정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어필하면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보시면 승무직이든 정기직이든 안에 내용만 다를 뿐이지 구조는 동일한 거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문단마다 단락마다 구조를 갖춰가지고 내가 이 문단에서는 어떤 걸 어필할지, 자 1문단에서는 관심도랑 내 역량, 경험을 어필을 했고요. 경험 구체적으로 2개 설명하고 입사 후 포부로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그 안에 내 충성도랑 창의성, 관심도 이런 것들을 넣어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구조 안에서 내용을 채워 넣어주시면 조금 수월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동기 적합도입니다. 우리 회사 또는 응시 분야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적합한가? 기관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 2가지를 다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 관련 경력과의 연관성, 응시 분야 선택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이 회사와 이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말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경험으로도 보여달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왜 관심을 갖게 됐는지, 경력 전문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하는 문항이다. 경력직은 경력 전환의 설득력과 즉시 기여 가능성을 본다는 점에서 좀 달라요. 이게 신입이랑 경력직 방향이 좀 다르거든요. 단순히 지원하고 싶다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하는 게 포인트다. 작성 방향 보시면 왜 GTX인가? GTX에 관심 갖게 된 배경과 계기까지 연결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라는 국가 핵심 프로젝트다. 교통 혼잡 해소, 출퇴근 시간 단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경영 이념, 행복한 주민, 튼튼한 광역 급행철도, 나 안전 정시, 고객 만족의 가치에 공감한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뭐 개인이 이용한 경험도 살짝쿵 넣어주면 좋겠죠. 실제로 퇴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는데 GTX를 이용해서 좀 빠르게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장님의 그 신년사였나 그 멘트에서도 가정이 있는 사람, 저녁이 있는 사람을 좀 언급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좀 연결시켜서 넣을 수가 있겠고요. 경력 전문성과 연결,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경험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GTX 직무 수행에 즉시 필요한 역량을 내가 잘 갖췄다라는 걸 어필해 줄 수가 있겠고요. 뭐 이런 겁니다. 승무직은 안전운행이랑 비상대응 경험이라든가, 차량직, 뭐 기술직 다 마찬가지인데요. 고장 진단, 예방 정비, 무정전 운영, 전력 관리. 사무직은 예산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채용 공고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행정 관련해서 협업을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들어가주면 좋다는 거죠. 3번, 직무 기술서에 있는 수행 과업을 언급을 하시고 본인의 경험을 연결해야 즉시 투입 가능성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수치나 성과를 중심으로 표현을 해주고요. 앞에 문항처럼. 고장 진단 경험을 살려서 평균 수리 시간을 단축하고 정시율을 높이겠다. 승무 같은 경우에는 안전운행하고 정시성 지키겠다. 사무 같은 경우에는 집행 오류율을 0%로 유지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장기적 비전도 작성해주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조직의 가치 실현에 기여할 방안을 언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전문화 정착, 고객 만족도 향상, 기술 표준화, 행정 시스템 고도화 등 조직 차원의 성과를 좀 언급을 해주시고요. 나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개선하고 교육에 참여해서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힘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승무직 거 작성해 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요거 다른 쟁렬 분들도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니까 보시고 이번에는 기계 거를 좀 봐볼게요. GTX-A는 수도권 최초의 광역 급행철도로 초고속 운행과 대규모 수송을 동시에 실현해야 한 만큼 역사는 이런 안정성이 핵심 과제입니다. 내 경험이 맞닿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설비 안전성,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지원을 했다. 과거 도시철도 기계설비 담당으로 근무하던 당시 하면서 직무 지원 동기 치고 넘어갔고요. 여기에다 GTX 지원 동기 넣으셔도 괜찮겠죠. 분량이 충분히 남아요. 1200자라서.
GTX 지원 동기도 같이 써주셔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실제 내 경험을 얘기합니다. PSD 고장이 빈번하게 발견이 됐고 점검 주기를 3회로 단축해가지고 그러니까 주기를 단축한 거죠. 횟수를 늘린 거고요. 그래서 고장을 35% 감소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조 덕트 내 온도 편차를 분석하고 밸런싱 작업을 시행해서 민원을 줄였다. 소방 설비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들 얘기를 해줬습니다. 관련 경험으로 이제 내가 직무에 강점이 있다라는 점, 내가 직무 수행을 통해서 니네가 추구하는 가치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입사 후에는 안전성, 편의성 얘기를 해주고 체감 불편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겠다. IoT 기반, 요즘에 4차 산업혁명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설비 모니터링을 통해서 최소화하겠다. 비상대응의 신속성과 속도를 높이겠다. 수도권 교통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마무리를 또 지어줬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짧게 들어가 있으니까요. 1200자 넉넉하니까 요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GTX 지원 동기 넣으셔도 괜찮고요. 내 경험을 하나 더 넣으셔도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요런 프레임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경력 경험이 니네 회사 GTX와 니네 직무 이 기계직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비전과 핵심 가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어필해 줘야 된다는 거.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3번 직무 전문성입니다. 3천자고요.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내가 이 직무를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 나를 뽑아야 된다라고 설득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전문성, 내가 한 경험, 나의 자질과 학습한 내용, 자기개발, 해온 것들 그런 것들 가지고 어필해 주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포부를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만 적합하냐라고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라는 형태로 그간에 내가 해온 것들 위주로 작성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경력직은 당장 현업에 투입 가능한 실무 능력과 경험을 봅니다. 그래서 경험, 기술, 성과, 자기개발, 노력을 체계적으로 써주셔야 되겠고요. 직무별로 이렇게 예시를 좀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해왔다라고 어필해주면 좋겠고 다만 이런 경험들이 경력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거, 직무랑 관련된 거를 착실하게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도입부에는 제가 이 직무에서 이미 이러한 성과를 냈다라고 두 가지식으로 때려줍시다. 그래서 저는 차량 정비 분야에서 7년간 근무하면서 이렇게 근무 경력, 기간도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건수 몇 %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전 경력에서는요, 문제 해결 경험이 곧 직무 역량이거든요. 문제를 정의하고 원인을 분석을 하고 조치, 즉 해결하고 성과로 이어지고 재발 방지를 어떻게 했다까지 이 흐름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한 문제 해결의 흐름이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한 두세 개 정도 제시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반복되는 제동장치 이상, 로고 분석으로 원인 규명해서 매뉴얼 보완하고 장애 건수 15건에서 3건으로 감소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이런 노력을 했다. 등 이런 것까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플러스 알파로 저는 여기에 좀 별표를 달아놨는데요. 자기 개발하려는 노력을 어떤 걸 해왔는지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해결했다라는 거 어필해 주는 거 너무 좋은데 플러스 알파로 평소에 그 역량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다. 자격증, 교육 이런 것들 어필해도 되겠고요. 뭐 사내 교육 들은 것도 어필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거를 적용해서 성과를 낸 것까지 얘기하면 너무 좋겠고요. 그게 없다면 학습한 내용까지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사 후에 이 직무에서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다라는 거 언급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업무에 어떻게 내 역량을 적용할지 적어주시고 장기랑 단기로 나눠서 써주셔도 됩니다. 즉시 할 수 있는 거, 조직의 발전에 이러한 기여를 하겠다. 그래서 장애 분석 표준화라든가 장기적으로는 문화 정착, 매뉴얼 개선, 교육에 참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단기랑 장기로 나눠서 써주셔도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요 마지막 결론보다는 위에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역량을 쌓아왔는지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 자, 작성 예시는 차량직이랑 통신직렬 거를 가져왔습니다. 뭐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괄호에 주황색 글씨로 이 문단마다 어떤 내용을 넣었는지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딱딱 들어맞게 경력 개요, 경험 사례 1번, 2번, 자기개발 어떻게 했는지, 전문성 발휘 어떻게 할 건지 요 순서에 맞춰가지고 써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차량직 것만 조금 빠르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전비팀에서 유지보수 장애 원인 분석했대요. 신뢰성과 가용성을 높이는 걸 목표로 이렇게 했다. 이런 역량을 길렀다. GTX는 이런 철도니까요. 내가 이렇게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했어요. 기억에 남는 경험은 이런 걸 해가지고 오작동 발생해서 5건에서 0건으로 줄였다. 예측 정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 두 번째, 제동장치 성능 저하 문제를 해결했대요. 그래서 요러요러하게 해결했다. 즉 내가 이러한 관련 역량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했다. ATS, APT, 로그 분석 이런 것들, 시스템 차량 유지 보수 기술을 심층 학습했다. IoT 기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 입사 후에 단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또 했고요.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근무할 때 요구했고요. 또한 요구했고요. 자격증 딴 거 얘기를 합니다. CCNA 정보통신 기사를 취득하고 어쩌고저쩌고 입사 후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3번 문항도 틀을 갖춰가지고 작성을 해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첨삭 프로그램 간단히 안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채용은 필기가 없죠. 그래서 서류 5배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60점을 차지하는 부분이고요. 아래 내용 여기서부터 꼼꼼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아래 오픈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내, 가이드 해드린 바에 따라서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NCS 직업기초 능력, 저희가 다 NCS 전문가이기 때문에 NCS에 따라서 첨삭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경험과 경력이 조금 더 돋보이게 잘 만들어 드립니다. 어필이 더 잘 되게 점수가 잘 들어가게끔 만들어 드린다는 것이고요. 여기 배점상 보면 S부터 D등급까지 나눠져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 S, A, B, C, D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S를 잘 받으실 수 있게끔 첨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제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장을 수정해서 보내드리는 거고, 만약에 내용에서 저희가 좀 이해가 안 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경험 당시의 상황과 본인이 그렇게 행동한 이유나 이런 것들,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전개에 필요한 부분들을 여쭤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완성도가 높고 면접 대비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첨삭 서비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코레일같이 적격, 부적격인데도 자소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서 신청을 해 주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 이게 면접까지 같이 간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코레일 최종 합격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직무를 바꾼다고 오신 분도 작년에도 서류 필기 면접 다 같이 하셨는데 이번에 서류 또 신청해 주셨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잘 다듬어 드리고 면접에서 또 유리하게끔 만들어 드립니다. 그것까지 바라보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문항별로 첨삭을 1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해놨냐면 분쟁 방지 차원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소재를 아예 바꾼다거나 기존에 협의했던 스토리랑 다른 내용으로 작성을 다시 요청하실 경우. 근데 우리는 지금 경험을 쓰는 게 아니라 거의 직무, 역량 위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갈아엎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간에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3문항입니다. 3문항 전체 진행해서 19만 8천 원에 진행을 합니다. 다른 데랑 비교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비싼 비용이 아니고요. 저희가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00자에 22만원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저렴하게 진행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200, 1200, 3000인데 가급적이면 700, 700, 2000은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는 게 좀 이상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1200, 1200, 3000 해주셔도 너무 좋겠고요. 저희가 알면 알수록 내용을 디테일하게 쓸 수가 있으니까요. 소요기간은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요. 워낙에 소수 채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빠르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저희 이루다 코치님한테 직통으로 연락이 가니까요. 여기로 연락 주셔서 이렇게 GTX 첨삭 승무 5급 이런 식으로 GTX 첨삭 받고 싶어서 연락했다라는 점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